수도권은 또 먼저 가지 않을까 싶다. 네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네네. 지방은 또 그런 좋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니 네네.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투자자들이 네. 내가 소액 투자의 관점 네. 이제 뭐 한 5천 1억 이하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5천 1억 이하의 여유자금을 기준으로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네, 철저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여기 영상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관점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이 맞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권이면 아니 서울에 1억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런 거 가성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 초기 재개발을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억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초기 재개발. 아니 서울 초기 재개발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좀 편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라든지 지금 분양하는 단지라든지 지금의 뭐 아영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0년 전에는 다 초기 재개발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시간의 관점으로 묵혀놓고 하락장도 맞고 상승장도 맞고 좋은 것도 있고 눈보라도 맞다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서울에 묻어두고 싶다,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에 저는 빌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신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통으로 갈 놈도 마찬가지고요. 신통은 좀 접근 전략이 좀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신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울부터 샀다 팔아는 거는 초기 재개발에 있는 갈만한 놈들, 뭐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공공 재건축도 있고요. 공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공공도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돼요. 조건이. 뭐 1차, 3차 뭐 너무 많아요. 뭐 이사 대책도 많고 막 그런 것들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요렇게 다르거든요. 꼭 신통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가보면은 이제 물 떨어지고 이렇게 비 왔을 때 이제 뭐 수리도 해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죠.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시고 내가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에 지분을 좀 트셨으면 좋겠어요. 지분, 내 땅, 서울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한번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이거 싫어요. 서울에 지금 빌라 이런 거 싫어.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요. 선택을 하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세상에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들어갔다고 하시면 당연히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시는 게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점도 많으니까 꼭 공부하셔서 서울 초기 재개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많이 볼 필요 없어. 서울 천지가 다 재개발해요. 그거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면목구역. 그리고 면목동 가보면 면목 1구역, 면목 2구역, 면목동 1구역, 면목 3구역, 면목동 3구역, 면목구역 3구역. 말이 많아. 자기들끼리 막 놓고 동상하고 막 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가보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신월동,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면목 5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호재도 좀 있고, 이제 경전철 지나가고, 막 이렇게 호재도 좀 있는 그런 지역들이 괜찮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모아주택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서울에 지분을 틀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 구역 정도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공부했다가 그런 것들에서 한번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텀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물건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1억 정도에 가보면 2억 3억이던데 물건은 만드는 거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세가도 이제 높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고 수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보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1억 가지고 서울에 지분을 어떻게 했더라고 하시면 편견을 가지시면 조금 어렵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오후에 나가서 당장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1억 갖고. 면목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취득세가 1.1%예요. 그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는 그러면은 1.1억 구간은 취득세 구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빌라 가격으로 봤을 때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정도의 빌라 가격이 나왔습니다. 쬐깐하죠. 뭐 반지 하나 뭐 이런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신축 빌라는 뭐 6억, 7억 해버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이제 그런 거 접근하시려면 누구한테 주냐면 나에게 원수가 있거나 나에게 복수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는 반지 하나, 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면 되는데 1.5억이나 이제 2억 5천이나 뭐 2억 3천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뭐 진짜 가보면은 막 거의 쓰러져가는 뭐 초가집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빌라를 사는데 빌라에서 뭐 좀 방 2개 이상 되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고 뭐 시장통에 있는 뭐 상가주택 위쪽에 있는 좀 근린상가 이런 거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분 투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보셔서 전세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려면 수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수리비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걸로 1,000만 원 수리해주고 전세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중개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마인드 있는 중개사를 찾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3가지 정도 찾고 이제 임장 가보시고 물건을 계속 봐셔야죠.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내 투자금은 1억이야. 그러니까 1억이니까는 1억 5천, 가보면은 투자금 1억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1억 5천에서 2억짜리 투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물건들만 추천해 주시거든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승수기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가 최고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세추, 이제 선대출은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도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틈새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걸로 실투를 줄여서 1억 정도의 내 지분을 틀 수 있을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개 지역 정도. 저도 3개 지역 정도 이유는 안 봅니다. 신월동하고 면목 5구역하고 청량리 밑에 거기 구역지정 안 돼갖고 싸우네 마네 이제 왕십리 이쪽 그쪽 이렇게 3개밖에 안 봐요. 다른 데는 안 봐요. 금천도 가보고 강북구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지만 다 마음에 안 들고.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가성비는 나올 것 같은데 또 좀 더 떨어지는 지역은. 가성비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봐라. 이렇게 한 2번 가보고 나면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도요, 여러분. 가보시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보시면, 잠깐만,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빨간 띠를 꼭 띄우지 않았어도. 쎄한 거. 쎄한 느낌 많고 갑자기 이렇게 상가가 쫙 있는데 거기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순댓국집 앞에서 줄을 서 있고 이런데 절대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도장 찍기 어렵다. 실제로도 난 내 눈에 절대 무가주택 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내 눈에 절대 하지만 난 찬성표 못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노인분들 많은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요렇게 좀 될 것 같다 이런 지역.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맥락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것도 앞뒤 다 자르고 건희 아빠가 빌라 투자라고 했다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쓰러주십시오. 빌라 사는 게 아니고 서울의 지분에 초기 재개발이 가능할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빌라는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가 빼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 네네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야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시기하고 물건하고 상품을 계속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있는데 빌라가 지금 바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라가 지금 거리랑 거의 없거든요. 전세도 거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상품성으로 봤을 때 빌라가 가장 늦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가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 빌라가 모든 게 떨어지고 이거죠. 무조건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 압니다. 강남만 무조건 되고 인천은 안 돼 이런 고식적인 생각은 이런 편견은 좀 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라고 안 가고 무조건 재건축이라고 가고 마포라고 가고 금천이라고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재건축 되니까요. 거기에 맞는 상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물어보셨던 거 기억이 나요. 지금 빌라 사는 거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떨어진다잖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요즘 같은 진짜 용기를 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야수의 심장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적폐도 아니고 잠재적 범죄자인데. 전세가 어떻게 세팅이 될지도 사실 확신하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네. 야,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네요. 빌라 매가는 바닥일 수 있는데 전세 세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팔방미는 없어요. 여러분. 서울 초기 재개발 보다가 토어 걸려가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해서 수도권 썩은 아파트로 눈을 돌렸네요. 그러니까 서울 제재 빌라 보다가 수도권 재건축으로. 개인마다 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상황이 다르니까요. 수도권에서 이제 이런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 전 재건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N주택자도 있지만 사실 불인이 분들도 건희 아빠님한테 많이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건희 아빠님 작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대요? 하면서 이제 그쵸. 심란했던 얘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 자, 봐봐, 앉아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제 히스토리 얘기해 주실 거고 폭등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불인이 분들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명이 깨끗하고 네네. 이제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네네. 본야빠님 저도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강단에 선 이후로 하락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그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청약 쪽으로 가시기를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물론 뭐 실거주 옮기시고 뭐 나 처자식 이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뭐 내가 좀 부동산 집을 좀 사보고 싶어 5억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래도 청약하고 분양권 시장이 저는 더 그분들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시면 뭐 어디 지역이 뭐 물론 지역도 중요하죠. 뭐 외곽도 중요하고 뭐 일거리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 자기 근처에 있는 청약 시장하고 이제 청약 시장이 곧 계속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계속 공급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분양권 시장에 좀 더 한 발을 좀 더 디디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다주택이고 소액 투자 강사거든요. 그럼 그분들 와가지고 지방에 몇 개 찍어주고 한 2, 3천 뭐 올랐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명성도 띄우고 건야빠 실력 좋다 모르고 그 편이 저한테는 더 낫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장기적인 관점, 첫 단추를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지역에 뭐 잠실이나 뭐 이런데 먼저 준신축으로 먼저 가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첫 발을 좀 그래도 네 삼기신도시도 있고요. 그렇게 좀 청약이 시장에 먼저 좀 관심 가지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청약 분양 쪽에.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D 보유 주택이 있으신 네네. 분들,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네, 맞습니다. 도 있어서 아마 갈아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네네. 상급지로 가요, 마요, 뭐 뭉쳐서 하나로 가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주택 같은 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지금보다 자기가 사는 지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지역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본인들이 나 강북구 사는데 나 노원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실거주 갈아타기거든요. 하락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물론 올해 상반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다는 거지 아예 늦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보다는 지금은 덜 늦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시는 1주택이라면 물론 지금 좀 내가 살려는 아파트는 조금 올랐어요. 2, 3억 정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매수하기가 좀 배 아프긴 하겠죠. 배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거 저 찬성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쪽도 올랐지만 내 것도 올랐잖아요. 갭이 조금 벌어졌다 하셨지만 지각 하셨으면 지각비 내셔야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1주택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시는 게 실거주 갈아타기는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 방향도 맞아요. 이런 걸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다주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짤짤한 것들은 조금 이제 털어내시고 좀 가볍게 하셨다가 다음 장을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좀 좋은 것들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런 미분양이라든지 좀 좋은 신축들로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투자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